이번에는 승리의 정반합 시간입니다. 사실 이 시간에 원래 WS 리프레시였는데 좀 더 확장해서 이슈를 정반합을 통해서 결론을 내는 시간으로 변경했습니다. 투자의 승리를 위해 오후장 핫 이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기준 MBN 골드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본개편 맞이해서 새롭게 이제 화사하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템들도 준비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예고해도 드렸는데 세 개의 이슈 갖고 한번 결론을 내려보는 그런 투자 아이디어 가져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주제는 철강과 강관주, 인플레이션 해치일 수도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의 어떤 반사이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좀 준비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보고 만약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반사이익, 철강 강관주에는 계속된 모멘텀이다. 그러면 정을 들어주시고 네. 아니다. 이거는 뭐 단기적인 오버슈팅일 수도 있으니까 조금은 조심하자. 아니면 좀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라고 하면 반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저는 반입니다. 네, 정반. 이렇게 바뀌니까 오히려 저희가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은 또 재밌게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이게 반사이익이 계속 지속된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 이유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계없이 저는 철강 업종은 호조세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석탄, 유연탄 관련해서 이제 수급 문제에 의해서 어떤 철강의 강세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철강 업종은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시장에서 어떤 누구도 철강주를 추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새 좀 없어요. 소외돼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게 PER 계산해 보면 철강 업종 PER이 3이라는 거 혹시 보셨나요? 3이라는 거는 이제 PER 3배요. 3이라는 거는 이제 10,000원을 버는데 1년에 네네네. 3만 원에 거래된다는 얘기입니다. 총 네. 시가총액이 3이라는 얘기인데 심지어는 지금 이제 동국제강은 2.82입니다. 현대제철도 3.74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보고서가 하나 나와서 이제 세아제강이 이제 오늘 뭐 7, 8% 뜨고 있는데 네. 그 회사는 뭐냐면 이제 유가 정유 관관을 만드는 회사인데 관관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미국에서 에너지용 한국산 관광이 작년 대비 40% 이상 비싸게 거래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매출도 이제 30%나 차지하고요. 최근에 풍력 관련 하부 구조도 설비를 완료했고, 그다음에 이제 카타르의 LNG선 수주가 기대되고 있다고 그래서 보고서가 나오면서 17만 원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 회사가 지금 1,000억 정도 단기 순이익을 버는데 시가총액이 3,000억 정도, 3,5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가 아닌가. 그리고 철강이라는 거는 이게 지금 현재 나무로 집을 지을 수 없는, 물론 중국에서는 대나무로 짓는 것도 있어 뉴스를 봤는데. 네. 경기가 발전하고 경제 성장을 한다면 철강 수요는 당연히 느는 거라고 생각이 되면서 네. 그다음에 유가 상승은 당분간 지속된다 그러면 이런 철강과 강관 수요는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게 싸다라는 거, PER이 3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모든 악재를 흡수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을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왜 반을 들었냐면 네네. 이제 곧 있으면 실적 시즌이잖아요. 네네네. 원가 부담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1분기 실적까지는 네. 지금까지 올라왔던 철강 가격 같은 경우에는 수요단보다는 공급의 이슈다. 네네. 공급의 이슈인 게 뭐가 좋은 거냐. 물론 우리 최근에 가격 올라간 거는 뭐 어쨌든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매출이 올라가는 건 오케이인데 원가 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또 이게 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원가 마진이 더 하락하고 철강 같은 경우에는 1분기가 아니라 2분기에 가서야 바닥이 나온다라는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실적 시즌에 조금은 피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저도 일단은 반을 들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건 좀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철강심을 찾아봤더니 네. 철강은 그 원재료 인상의 공급 그 가격 전가가 가능한 업종이더라고요. 철근이 없어서 지금 현재 톤당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 130에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멈춰도 철근이 올려도 가격을 올려도 공장 건설을 위해서는 철강을 수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해지 종목이 철강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고요. 제가 생각에는 그 가격이 올려도 전가가 되고 건물을 지을 때 철근을 빼고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아무리 무조건 필요하긴 하죠. 네, 그래서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조선 요중의 호판이 호전이다 보니까 후판 가격 인상도 협상에 의해서 지금 물론 이제 후판 가격은 조금 협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인 소비자한테 전한 B2C는 전가가 대부분이 되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중국 쪽에서 이 수요가 이렇게 둔화돼 버리는 것들이 나오는 게 네네네.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요거까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그 수출입 물량은 그거까지는 조금 나중에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런 복잡한 상황까지는 뭐
지금 중국이 지금 통제되는 상황에서 봉쇄되는 상황에서 어차피 쿼터제가 대부분 미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네. 수출을 중국에서 많이 생산한다고 그래서 많이 수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이 수출을 못하고 이러면 네. 한국이 또 반사 이익을 얻을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많은 주제를 다뤄야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주제를 벌써 한번 합을 이끌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네. 실적에 대한 부담이 있잖아.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할 거야 하는 것까지 한번 고민했을 때 네네네. 조기준 매니저가 봤을 때 아니다. 지금은 그래도 계속 철강주는 관광주는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네네네. 근데 이제 합을 내자면 철강 중에서도 실적이 없는 철강주 중소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알루미늄이라든가 뭐 이렇게 네. 그런데 이제 그 업종을 보면 어떤 거는 철근을 만들고 어쩌면 HMM을 만들고 그래서 종목 회사마다 그 만드는 철강, 그다음에 강관 뭐 이렇게 다 주철관도 있고요. 그래서 철강이 똑같은 하나의 회사가 아니고 업종 닭이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도 만들고 해서 업종별로 수익이 괜찮은 그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안정적인 수익을 나는 회사를 선별적으로 매수를 한다 그러면 예. 연말에 또 괜찮은 수익 가져다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요? 세아제강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아제강. 세아제강이 네. 오늘 보고 17만 원 보고서가 나왔고요. 예. 또 그다음에 이제 현대제철의 자회사 BNG 스틸은 스테인리스 스틸을 만듭니다. 여기도 PER이 지금 3.73이고요. 예. 고려제강은 3.84, 여기는 와이어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제강 3.8, 그리고 대부분 3 초반이 있는 회사들이 이제 포스코는 심지어는 3.73, 현대제철도 3점대거든요. 유일하게 이제 최근에 상승한 KG 스틸만 7, 8내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이슈에 올라간 종목 말고 이제 실적에 기반한 아까 현대제철, 동국제강, 포스코, 대한제강, 고려제강, 세아제강 그리고 현대 BNG 스틸까지 관심권에 두고 한번 매매를 해보신다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알겠습니다. 됩니다. 첫 번째 이슈 철강 관광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반합을 해봤는데 사실 저도 반을 들긴 했지만 네. 이 정도 실적 우려는 밸류에이션은 극도로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네네. 괜찮은 가격 아닌가 이렇게 좀 합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로 두 번째 이슈가 이 어떻게 보면 소외되어 있던 업종 중에 하나예요. 네네. 자동차주가 정말 오랜만에 판매량도 잘 나오고 주가가 이런 하락장에서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네네. 자, 이것도 먼저 한번 들어보세요. 자동차주 멈췄던 주가 다시 시동 거는 거냐? 그렇다면 정, 아니다. 여기 다시 조금 기다리자. 그럼 반. 자, 선택은? 네, 정입니다. 자동차 지금 또 간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저도 사실은 정이거든요. 저도 사실은 정인데 내심 반을 들어주기를 왜냐하면 이게 또 토론이 돼야 되니까. 네네네.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희들은 정을 들었지만 시청자분들이나 많은 투자자분들은 야 자동차 나 진짜 작년부터 투자하고 뭐 애플카니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정말 너무 힘들다 이러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 정을 들어주셨는지 그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일단 이제 자동차 관련 주들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이제 제가 도요타랑 GM이랑 포드랑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네. 자동차 중에 유일하게 오른 자동차는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포드도 그렇고 GM도 그렇고 거의 30-40% 빠졌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차도 30-40% 빠졌습니다. 근데 그 반도체 수급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사실 기아차 소렌토로 살려는데 1년 반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반도체 수급은 테슬라는 반도체 수급 어떻게 비껴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지금 현대차 아까 얘기한 PER 한번 살펴보면 현대차가 10이고요. 작년 매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아가 6.57, 모비스가 8, 글로비스가 9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대표적인 업체들이 공급 차질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아웃퍼폼 했고요. 예. 올해 1분기 실적도 제가 보기에는 환율 영향이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출하는 대부분 현대 기아차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율이 한 10%에서 20% 이상 확대되는 그런 양상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앞으로 주가는 계속 시동을 걸 거다. 그다음에 해외 포드도 GM도 더 빠질 자리가 없지 않냐. 유일하게 테슬라만 올라가는 것도 그것도 너무한 거 아니냐.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성장이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네네네. 이 자동차 쪽의 피해가 사실 또 고스란히 다 테슬라만 갔을 수도 있는데 저도 하나 더 보태자면은 이번 주에 또 정의선 부회장이 또 오토쇼, 뉴욕 오토쇼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최근에 성장에 대한 우구심이 사실 미국 내 투자가 조금은 지지부진하게 얘기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네. 갔다 와서
혹시 모를 모멘텀이, 왜냐하면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현대차 기준으로 저도 보니까 PBR이 0.6배밖에 안 돼요. ROE가 그래도 8%까지 넘어가는데 PBR이 이 정도면은 사실 지금 주식시장에 있는 모든 악재가 현대차가 다 고스란히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중국의 봉쇄령,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러시아 쪽에서의 공장이 또 가동이 안 되고 있고, 네.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은 뭐 고스란히 동일하게 받지만 또 이제 현대차한테 가고 있는데, 네네네. 그렇다면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전반적으로 이렇게 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니면 더 나빠질 수 있겠냐라는 네네. 그런 아이디어도 좀 있어서, 자동차 쪽에는 뭐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둘 다 네. 플러스가 된 것 같아서, 그렇다면 관련주 아니면 이제 조기준 매니저가 봤을 때 자동차는 그래도 워낙 투심이 안 좋아서 조금 더 매기가 확실할 수 있는 종목을 좀 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혹시 조금 더 주목하고 계시는 자동차 관련주 있으면 그걸 제시하면서 합을 이끌어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합을 하다 보면 이제 둘 다 정을 들었기 때문에 네. 일단 저는 이제 두 번째로 관심이 찾는 종목이 이제 현대위아가 가장 이제 저평가되지 않았나 싶어요. 현대위아. 그다음에 뭐 종목은 그다음 밑에 단에 뭐 S&T 모티브 뭐 이런 회사도 있는데 네. 일단 기아가 일단 가장 안전한 게 기아 차트랑 뭐 네. 위아 차트 두 종목만 본다 그러면 시총에서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고 뭐 실제 근데 현대 위아는 러시아 공장이 있고 마찬가지로 기아도 마찬가지, 현대차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게 어느 순간에는 전쟁이 뭐 5월 달에 끝난다는 얘기도 있고 이제 그런데 더 길어질 가능성은 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실적에 기반되는 그다음에 자동차 이제 시동을 거는 종목들 대형주 위주로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 안전한 투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늘 둘 다 합이 맞은 것 같아서 내일도 모레도 계속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어떻게 보면 또 아까 테슬라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테슬라 얘기라기보다는 그 로봇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네. 정부가 조금 생산성과 관련된 얘기를 하려면 로봇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 아까 그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사실 최근에 현대차 남양연구소를 네. 방문하면서 이 현대차의 로봇과 관련된 투자에 관심을 좀 표명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로봇주 승승장구가 계속될지 요것도 한번 저희가 동시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하나, 둘, 셋. 이건 또 바뀌었네요. 정과 반. 네. 로봇 쪽이 안 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간다고 보는데 그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일단 로봇 하면은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많은 전문가들과 그렇고 유튜버들이 이제 추천하는 종목들을 살펴보면 휴림 로봇, 유진 로봇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현대차 그다음에 테슬라가 하는 삼성에서 투자하는 걸 보면 이제 경쟁 회사거든요. 근데 거기서 로봇을 한다고 그래서 유진이 이득이 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술력 있고 로봇을 만들 수 있는 회사에 보면은 이제 로보티스, 로보스타 몇 군데밖에 없고요. 대부분 매출액이 너무나 미미하는 로봇 회사인가 싶을 정도로 기술력 있는 회사는 저도 4군데 정도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총 대비 매출액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적자인 기업이 많고, 사실은 로봇 중에서도 저는 이제 공장형 로봇을 만드는 제품은 대부분 일본 제품이 많고요. 최근에 식당에서 이제 음식을 배달하는 로봇이 혹시 우리나라 로봇인가 봤는데 중국산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로보티즈에서 만드는 이제 길거리 배달 로봇도 법적으로 올해 내에 불가능하다고 하거든요. 내년 돼야지 이제 통과될까 말까 해서, 그래서 그 편의점에서 이제 배달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길거리가 로봇이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제약 조건 때문에 성장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오히려 그래서 법적인 제약 조건 때문에 성장 못한다라는 거는 새 정부에서 조금 규제를 없애줄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있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일본 제품이 이제 고정밀 기계, 고정밀 그 하이테크 쪽에 잘하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그 내재화, 국산화에 대한 정책적인 기대감이 또 한편으로는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중소형 로봇사들이 갖고 있는 경쟁력 자체를 하나하나 다 좋다고 보는 건 아니고요, 저도. 다만 정책적인 기류라고 할까요? 이게 탈세계화. 이게 탈세계화가 뭐냐면은 이머징의 싼 노동력을 갖고 공장을 세우고 거기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슈도 있고 약간의 진영, 정치적인 색깔로 인해서 좀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리쇼링이 더 본격화될 텐데, 그 리쇼링의 가장 큰 주제는
값싸게 인건비를 최대한 통제하면서 가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무조건 로봇 아이템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사실 삼성전자가 또 로봇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저는 삼성전자의 어떻게 보면 또 다른 DNA, 성장을 위한 DNA가 그쪽에서 나오지 않겠냐. 그렇다면 당장 삼성전자를 로봇으로 들어올릴 수는 없겠지만 삼성전자로 필두해서 우리나라의 로봇 관련 기업들이 좀 그러니까 단기적인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아이템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저 어닝도 이익도 한번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로봇이 보니까 중소형사가 한 20개가 넘게 상장이 돼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데 이익에 대한 전망치를 보유하고 있는 건 7개, 6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그만큼 좀 작고 아직까지는 산업화될 수 있겠냐라는 우려는 있지만 그 중소형 로봇사들의 이익도 사실 올해는 40% 이상 증가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저 주제를 템베거의 향기가 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수가 답답할 때는 뭔가 성장이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어느 한 기업, 어느 한 종목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건 맞아요. 근데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긴 그림? 아니면 미국 주도, 삼성전자 주도로 갖고 갈 수 있는 테마 중에 하나는 로봇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좋다고 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제가 한번 합의점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템베거가 향기가 있는 종목을 그러니까 이제 이미 알려진 종목 말고요. 이제 네. 이미 알려져서 벌써 2~3배 올라 있는 종목은 템베거가 나기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심지어는 이제 비상장 종목이라든가 비상장도 요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신규로 상장한 종목들, 그래서 실적이 괜찮은 종목을 찾는다 그러면 네. 제가 보기에는 로봇은 미래 산업이고 성장 산업이니까 잘 찾는다 그러면 템베거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종목별 선별적 접근을 합의점으로 도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주는 제가 한 번 더 네. 공부해서 이슈로 한 번 또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제가 한번 정으로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뭐 철강, 관광부터 자동차 그리고 로봇까지 이슈에 따르는 결론을 좀 도출해봤는데 이제 많은 이슈를 다뤘지만 결국 또 우리가 그 시장을 이기는 필승 종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네.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슈에 연결된 종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매니저님께서 지금 보기에 자 이런 이슈들이 난무하지만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 오늘장에 필승을 갖고 갈 수 있는 종목일 수 있겠다라는 거 하나 소개 부탁드릴까요? 예, 오늘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바이오 종목을 전문적으로 추천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네. 신규 상장 종목으로 바이오 FDNC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상장했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신규 상장이 된 대부분 이제 바이오 업체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이한 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네. 이 회사는 식물세포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이제 식물세포 설계 기술과 배양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그다음에 의약품까지 이제 활용한 이제 식물세포 유래 물질로 식물 성장 이제 펩타이드 이렇게 해서 항체, 백신, 바이오 의약품 연구 개발을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지금 현재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한 대 130억에 30억 정도 당기 순이익을 냈던 회사인데 예. 일본 향수 업체 1위, 전 세계 1위입니다. 거기서 지보단사에다가 매출하고 있고 중국, 미국 전 세계에다가 이제 세포주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신규 상장하고 있고 보호예수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호예수 물량이 없고 지금 현재 보호예수 물량은 지금 이제 지보단사 일본이라든가 해외 업체들은 자발적으로 6개월 보호예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래티넘 혁신 벤처 펀드는 1년 보호해서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향후 6개월 동안 보유 물량이 없으면서 당기 순이익 흑자가 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요실금, 배뇨 개선제, 그다음에 위암 치료제 그리고 상업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매물대가 많이 없기 때문에 23,000원 이하에서 조정 시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28,000원까지 잡아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2만 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바이오가 네. 최근에 어떻게 보면 소외를 좀 받았었지 않습니까? 네네. 바이오가 사실 우리가 모멘텀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네네. 굳이 이 바이오 FDNC를 갖고 오는 거를 얘기해 보면 뭔가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여기가 지금 현재 이제 대부분의 기관들이 보호 예수를 자기가 3개월인데 네. 6개월 하고 있고 그다음에 벤처 펀드가 1년을 한다는 거는
어떤 자신이 있고 그렇죠. 그거겠네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가 이제 대부분 동물 세포라든가 이런 건데 여기는 식물 세포를 하는 거고 또 향수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요실금, 위암, 치료제 이런 것들로 임상을 하기 때문에 식물 성분은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그 몸에서 거부 반응이 더 없기 때문에 좀 그리고 앞으로 또 현재도 매출이 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상을 하다 보면 적자가 나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많죠. 대규모 임상인데 여기는 임상을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임상비가 들어가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시총도 지금 적정하고 보유해수 물량도 없고 수급 상황도 적정하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물론 장기 종목은 아닙니다. 장기 종목은 또 모르겠습니다. 이제 보유해수 물량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또 가격 조정이 거치겠지만 6개월까지는 지금 현재 보유해수 물량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적인 모멘텀 이 나올 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못다한 얘기들 조기준 매니저님도 요새 무료 방송 하시죠? 네네네. 네. 제가 알기로 수요일하고 금요일에 이제 시청자분들 만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수요일 날 4시부터 5시까지, 그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날 4시부터 5시까지 같은 시간대에서 무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되게 어렵거나 그다음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와서 제가 드린 업황과 종목에 대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승리의 정반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